나훈아 씨는 안으로 이렇게 우그러드는 상처인데 김추자 씨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라서 그래도 외과적으로는 이걸 깎으면 되니까 채워 넣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외과 의사 말이 그다음부터 이제 보문동에 거의 이제 은신해 있다시피 아무도 뭐 접근이 안 되는 거고 아래층에 어머니 계시고 위에 이제 김추자 씨가 혼자 있는데 이걸 들어가야 뭐 정황을 또 우리가 쓸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저 동료 기자 한 사람이 전공을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공구 벨트를 차고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처에 이게 정전이 났는데 이 집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아래층들한테 2층을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치가 이상한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발각이 나가지고 그냥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그 사건 보도를 굉장히 자세히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보면 그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그냥 박박 그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수술해서 그걸 또 어떻게 대중이 볼 수 있었냐면 그때 대한극장에서 옛날에 리사이틀이라는 거 많이 했다고요. 그 김추자 리사이틀이 계획돼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김추자라는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괴물처럼 칭칭 붕대를 동여맨 몸으로 무대에 나왔다니까요. 물론 노래는 못하죠. 근데 무대 인사하러 온 모습을 온 신문에서 그 여러 특히 저 주간지 같은 데서 자세히 보여줬었는데 그 시민회관이었죠? 시민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극장에 이제 시민회관이 헷갈리는데 며칠 안 돼 갖고 얼굴에 붕대를 감고 너무 리사이틀에 끔찍한, 내 팬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뭐 소주도 한 잔 먹은 일도 있고. 지금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 예, 내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아침에 전화를 했지.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대본을 이렇게 보고 몇 가지 물었어요. 이 사람은 좀 이런 점이 억울한가 봐. 자기는 김추자한테 결코 결혼 안 해준다고 이걸 친 거는 아니다. 아니고 부산에서 쇼 공연을 부산 제1극장에서 쇼를 내려갔는데 그때 김추자가 인기가 제일 좋을 때인데 그때 머리 제일 선배 가수가 누구냐면 김세레나 배우 씨가 이래 있었는데 배삼룡 씨가 사회를 봤는데 배삼룡 씨가 김추자 인기 좋으니까 제일 원래 그렇잖아요. 가수는 제일 마지막에 내줘야 되는데 중간쯤 무렵에 김추자를 부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야 그만 나와. 그러고 차를 타고 서울로 온 거야.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에는 뭐 김세련하고 머리를 뜯고 했는데 그런 거는 없었다 이거지. 그래 이제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오니까 그때 가수 협회장이 누구냐면 최희준 씨야. 최희준 씨인데 최희준 씨가 가수 협회를 열어가지고 김추자를 6개월 정지를 시켰어요. 뭐 그 무대 출연하고 출연 못하도록 정지를 시키니까 그 6개월의 공백 기간에 김추자 씨 집에서 굉장히 자기한테 이 갈등이 많았대. 그래서 이제 자기는 6개월 동안 쉬는 걸로 지방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한 2개월 있다가 올라오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김추자 컴백쇼를 M방송국에서 한다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그거 갔다는 거야. 응? 만나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 이거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떠도는 왜 소리 나 아니라는 없을 때 거는 알겠는데 그럼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 없을 때 컴백쇼를 마네저인 나를 무시하고 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갈등을 있었지만 전혀 의논이 없었다. 그래서 술 먹고 우발적인 자기는 범행이었다. 그러면 남녀 사이의 갈등처럼 알려진 건 잘못된 거군요. 이 씨 생각에는 김추자 씨하고 국제가요제가 끝나면 외국에 가서 우리가 뭐 지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씨는 김추자 씨하고 친했다는 이야기는 부인하지 않아요. 응? 그런데 이제 그래 묻고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건 이래서 그래서 그 뒤에 만나지를 않았냐?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그 사건이 끝나고 자기가 나와서 3번 만났는데 자기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 손을 봤대요. 그 손을 좀 보자 그랬대. 그 손을 이렇게 내는데 이래 보니까 이 소주병과 치니까 손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막으니까 여기가 이제 흉터가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손을 이렇게 보자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나쁘고 뭐 그 이렇게 무슨 그 조직적인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 성격 자체가 운동 선수로서의 그 어떤 그런 그게 있는데 너무 어마한 일을 저질러서 자기 스스로도 참 그동안에 어려웠을 것 같아. 대마초 사건에도 네, 연루가 그게 이제 됐었더라고요. 1975년 2월이었는데 대마초 사건에 휩쓸려가지고 신중현 선생님이랑 같이 입건이 됐었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 겉으로 발표되고 뭐 기사가 나기는 이 매니저한테서 뭐 대마초 100g을 얻어가지고 상습적으로 집에서 피웠다. 그리고 그걸 이제 피우고 노래를 하면 뭐 춤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김추자 씨가 진술을 했다더라. 그리고 뭐 왔을 때 경찰관한테 잘 봐달라고 뭐 50만 원을 줬다더라. 해가지고 당시 한간에는 마치 그동안 뭔가 그 영혼이 필이 충만한 그 춤사위가 마치 대마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다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한참 취재 뭐 그때 뭐 대마초 사건이 이슈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누가 뭐 그때 뭐 연예인들 사이에 이렇게 그걸 뭐 이렇게 좀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가 봐. 그 중에 본격적으로 그걸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재미로 갖고만 있었던 사람도 있고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데 뭐 집에서 조금 뭐 담배 가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김추자 씨는 절대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느낌상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래 우리 이은미 씨나 저 구준엽이나 이런 친구들이 무슨 저 필로폰 사건만 나면 을에 끌려가듯이 왠지 할 것 같은 우리 김추자 씨도 왠지 할 것 같은 사람으로 지목이 됐던 거지 사실은 대마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예전 거 자료를 좀 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수들이. 근데 그쪽 세션 중에 한 명이 대마초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피우면은 이게 목이 틀 수 있다. 근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분인데 그냥 이거 버렸대요, 쓰레기통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고 경찰 조사하는데 거기서 대마초가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황 증거상 김추자가 대마초를 폈겠구나라고 해서 그게 집이 했다고 아니고 하더라고요. 연습실에서. 예, 스튜디오에서. 현미 씨는 직접 이렇게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겪어보신 나보고 김추자 얘기하라고? 예. 이 선생님, 이봉조 선생님께서 그 이제 가요제를 준비하면서 그 유명한 그 무인도를 작곡을 해서 이제 이 곡을 가지고 이제 나갈 판인데 가수를 누구로 할 거냐? 아이 당연 김추자지. 이 노래를 정말 작곡자 의도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수는 김추자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 입장에서 보면 김추자를 데리고 외국을 나간다는 거는 위험했나요? 암만 생각해도 찜찜하고 그 작곡을 이제 무인도를 제가 항상 작곡을 하면 제가 옆에서 불러요, 멜로디를. 아, 그렇겠네요. 이제 메시지를 하면 이봐라 불러봐라 그러면 내가 불러봐서 아 이건 틀렸어 고쳐 그러고 이제 합작으로 하는데 제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주제가를 다 그 드라마 주제가 영화 주제가를 내가 부르겠다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원해서 내가 다 부른 건데 내가 이 노래를 처음에 라이라라이라이라이라이라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데 멜로디가 진짜 좋아. 그래서 내가 용건 아빠 나 이거 내가 부를래 처음으로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저기 주제가 영화 주제가인데 감독님이 벌써 김추자를 벌써 찍어놨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죠 그런가 보다고 알았어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미국 공연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왜 부인이라는 건 그 필이 있잖아요. 육감이 있죠, 육감. 내가 왜냐면 좀 이제 레이다. 성격이 우리 같이 이렇게 육감. 놀모란 보통 성격이 아니라 약간의 그 이제 성격이 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공항에 나가가지고 남진 후배한테 내가 동생 후배 나 아무래도 불안해. 그랬더니 아유 누님 걱정 마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갔어. 남진 씨가 그냥 간 거야. 근데 그때 유명 그 사건이죠. 나는 이 선생님 같은 남자 입장에서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해해, 나도. 우선 곡 쓰는 사람 나름 이런 가수 아니 곡 쓰잖아요. 작곡가로서도 정말 탐나는 가수고 얘 데리고 나가면 그리스 가요제였을 거예요 그때. 칠레 가요제 맞. 칠레 가요제 그리스 가요제는 이 양반이 비열 가지고 갔다고. 이거 가지고 가면 이건 따놓은 당상인데. 그랬는데 이제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선물을 엄청 많이 사왔어 이 선생님이. 근데 이 양반이 뭐 김추자 요건을 가지고 막 비자를 받으러 가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가둔 타월이고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영건 아빠 그랬더니 김추자가 비자를 못 받았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난 그때까지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웬걸 갔는데 이 양반 썬데이 서울 기자 다 쳐들어왔어. 그러니 나는 내 남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오케이 좋다 스탑해라. 일단 본인이 오면 그때 써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 말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나오신 거니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봉조 작곡가 이봉조 선생이 칠레가요제를 참가를 한다. 무인도라는 노래다. 그리고 이제 그 김추자 씨가 노래를 부른다까지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르는 가수가 정훈이로 바뀐 거예요. 거죠.